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아, 그때 그 땅을 샀었어야 됐는데 라는 한탄 주변에서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주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검증받고 안정적인 투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는 걸까요? 자, 이제는 우리 투자의 방향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아파트 쇼핑 같은 획일적인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서 땅을 보는 눈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난 그런 거 좀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두려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투자의 눈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어떤 궁금증이든지 다 좋습니다. 궁금증 갖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주세요.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꿔드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부동산 방송이나 혹은 뉴스 모두 인터넷에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저 혼자서만 다들 예스 외칠 때 혼자서 노를 외치면서 지금 부동산 위험하다 그렇게 했던 제 얘기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분기점에 대한 그런 실제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24년 4분기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2024분기 부동산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전 세계의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내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내 재산과 내 부동산과 부를 지키는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방송 채널 고정하셔서 오늘 내 재산을 그리고 부동산을 지키는 방법을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의 방향 밟아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내용들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뭐 지금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흐름이 달라졌죠. 다시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이 시장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올바른 길잡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위기와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9월 17일자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무려 100억 원 이상 아파트 상승 가격 거래가 3배로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딱 10일 지났죠. 제가 전 추석 시즌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추석 시즌 지나고 나면은 부동산 시장에 무언가 항상 추석을 분기점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추석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불과 10일 차이의 기사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월 아파트 거래량이 뚝 그리고 상승세는 주춤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과 10일 사이에 일어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거래 내용 이렇게 올랐다라는 기사 내용이 9월 마지막까지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 기사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8월 달까지의 거래 내용이 그동안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8월까지의 기사가 이렇게 거래 내용이 이렇게 잘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면서 9월 중순이 훨씬 지나가는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월 달 내용을 나타내는 기사가 9월 17일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추석 전까지 계속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건 이거는 무언가 제가 분명히 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잘못된 거라고 지금 올라가는 거 걷잡을 수는 없긴 하지만 일시적인 거라고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예상한 거는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부동산 하락기처럼 약 2022년 10월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10월 달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지만 벌써 나타나는 것만 좀 늦게 나타났지 8월, 9월 달에 벌써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거짓말로 이 점철된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속이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자, 같은 시기예요. 아까 9월 말 기사입니다. 9월 말 이 기사 뜰 때쯤에 동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부동산원 국가에서 내는 통계는 분명히 집값 올라간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신문이나 언론사나 혹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방송하고 내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었죠. 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저번 주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기사들입니다. 집값 담합, 미끼 매물, 수상한 거래, 가격 담합. 자, 가격 담합 약 67%가 수도권에서 이런 기사들. 자, 이거는 뭐예요? 실제 인터넷 언론사만 제가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 집을 가진 민간인조차도 속이고 있었다. 이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었는데 자, 지금 미등기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자, 어떤 정도가 나와 있느냐? 집 계약 후 미등기가 1241건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적발된 내용만 나타내는 거예요. 적발 안 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막상 거래는 해놓고 어떻게 되느냐? 최고가 찍었다 뉴스 기사가 나와요. 우리 아파트 최고가 찍었어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뉴스 기사 나온 데를 딱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 최고가 띄우는 이 미등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담합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담합.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합하는 내용을 또 찾아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 아파트 가격 담합하는 내용을 찾아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유명한 아파트들도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자, 가격 담합해가지고 실제 강남, 상구, 마용성, 서울 집값부터 이런 곳들이 주로 지금 가장 요새 가격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곳에서 수상한 거래가 397건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격 담합 가장 많이 일어나는 쪽이 어디냐? 대장 아파트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대장 아파트들 오픈 채팅방에서 이 이하로 가격을 낮춰서 내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단톡방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 그 지역에 있는 복덕방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압력을 가하죠. 자,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2020년 이후 가격 담합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기사를 찾아봤을 때, 자, 레미안 원베일리도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부분을 검색을 했을 때, 자, 이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 시세 매매가 부분을 봤을 때 곳곳에 이렇게 매매 거래를 보면은 신고가가 계속해서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신고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표시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신고가가 표시되는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한참 오래전에 신고가가 딱 이렇게 떠 있는데도 등기된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따지고 뒤로 밑으로 더 내려보다 보면 신고가 된 게 매매된 것들이 1년 넘도록 아직 자 6개월 넘도록 거래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격 띄우기, 가격을 높이 띄워놓고 그 가격 높이 띄워놓은 게 언론사에서 막 이런 것들은 빠르게 뉴스 기사를 냅니다. 아까 집값 떨어지는 거는 뉴스 기사를 굉장히 늦게 내면서 오히려 집값 오르는 8월 달까지 집값 많이 올랐다는 뉴스는 9월 말까지 계속 뉴스 기사를 내보냈으면서 이렇게 신고가 올랐던 것들이 가격이 거래 취소되거나 제대로 등기가 안 나는 부분들은 뉴스 기사에 잘 안 나와요. 이번에 뉴스 기사 난 게 저는 굉장히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 만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언론사나 매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론사나 매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누가 제공했어요? 집주인들, 민간인들도 그 부분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너무 5월 달부터 집값 올라가는 거 이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5월 전에 난 뉴스 기사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느냐? 자, 정부에서 19만 호가 누락됐다는 기사가 5월 초, 4월 말에 이 기사가 났어요. 집값이 막 상승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떴는데 오히려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 정부가 속였죠. 그리고 나서 5월 중순에 또 어떤 기사가 떴어요? 정부 통계가 이것만이 아니다. 악성 미분양이 무려 2.6배나 있다. 그것도 들통난 것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가 그리고 건설사가 통계를 속여서 국민을 속이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는데 5월 중순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부동산 PF 잔액이 4월 달만 해도 4월 위기설 나왔었잖아요. 그 4월 위기설 나올 때만 해도 약 135조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PF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니까 135조가 230조로 2배 가까이
훌쩍 뜁니다. 이 부분에선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와 금융 쪽에서 또 속임수를 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집값 상승한 이 내용들을 9월까지 이 뉴스 나는 그 시점까지 누가 속였어요?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와 실제 민간인과 그리고 국가와 건설사와 금융까지 모두 다 속이고 속여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값 들어가신 분들, 제가 5월 말부터 집값 올라가는, 그리고 제가 방송은 좀 늦게 그 이후에 나왔지만 5월 말부터 올라간 집값, 그리고 9월 한참 집값 올라간다고 뉴스 기사를 쏟아낼 때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빚이 많은 부동산, 특히 재건축과 갭 투자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시면은 상투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이 금박들이 벗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격적으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시려면은 빚으로 성장한 서울 아파트 시장도 빚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한 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내가 투자한 시장이면은 돈을 벌려면 내 뒤에 누군가가 돈을 더 들고 들어와야, 내가 투자한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거짓으로 가격이 올랐어도 어디에선가는 돈이 들어왔겠죠. 자,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자, 4월에서 5월 달에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 6월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7월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DSR을 연기시키고 나서 8월에 마지막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공포 마케팅에 속으신 분들이 이때 마지막 마감 전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잔뜩 들어가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9월에는 이렇게 꺾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8월에 빚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분들은 8월 달부터 가격이 꺾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8월 11일 날 가격이 그때부터, 자,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 매물,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전월세 매매 세 개가 동시에 이 매물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무서운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8월 달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하신 게 맞는 거죠. 이때부터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폐업을 가장 많이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아파트 거래 잘 돼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상승장이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왜 공인중개사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서울에서도 폐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느끼셨겠죠. 자, 그러는데 하락의 징조를 무시한 지표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자, 결국에는 빚입니다. 빚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5월에서부터 8월까지의 부동산 상향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것은 결국에는 실수요자가 그래도 받쳐줘야 합니다.
그 실수요자가 뭐냐? 전세만큼은, 아파트 매매는 몰라도 전세만큼은 100% 실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는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세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된 거예요. 자, 돈을 버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투자한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전세 관련 자금은 실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집주인들이, 전세 놓는 분들이 5억에 맞춰서 전세를 딱 올리자라고 하기 좋게 신생아 특례로 5억에 맞춰서 대출 한도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아까 보셨잖아요. 자, 정부, 그리고 언론사, 건설사, 심지어 집주인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게 조작하고 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국가에서 돈을 막 풀었더니 그 부분에서 전세 실수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마침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전세 자체도 빚인데, 제가 가장 부동산의 만악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전세 대출입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을 한계까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한계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번에 5월에서부터 8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막히는 순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은 DSR이 적용되기 직전인 9월, 오히려 그 전에 8월 중순부터 벌써 하락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전세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자,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전세자금 대출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교론하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이면은 집값이 올라가면은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지면은 세입자들이 이거 전세 가격 낮춰달라고 하지 않을까 막 전전긍긍해요.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집값 올라갈 때 많은 투자 컨설팅 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밀어 올려지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값 올리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집값과 전세값이 반대로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제가 이번에 자료 찾다가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 이 자료를, 이 그래프를 제가 어쩌다가 찾아봐가지고 결국엔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2008년,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값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보통이라면은 집값과 함께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전세 시장에 자금이 빚으로 유입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값과 전세 가격이 좁아질 때 집값은 갭 투자하기 좋고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 대출이 급격히 올라가는 2014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상승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전세 가격을 유지할 동안에는 오르던 집값이 한번 멈출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LTV에서도, 그리고 전세 대출에서도 이렇게 자금 시장에 돈이 유입되다 보니까 전세 쪽과 그리고
LTV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도 자금이 흘러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데도 보통은 이 차이가 좁혀질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이 차이가 벌어질 때 집값 상승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으로 돈이 유입될 때 두 시장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투자한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딱 23년 10월까지의 기사니까요. 그리고 23년 그리고 24년 지금 현재 자금이 유입된 게 적용이 안 된 그래프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왔지만 실제 이번에 집값 상승한 전세 대란 온 상황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나왔을 때 시장을 왜곡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때문에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들어가시면 안 되느냐?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격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국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결단에서 모든 문제가 바뀌겠는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올 4분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할 것인가 이 예측을 해보자면은 미국이 대선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낮추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추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분명히 서울대, 연고대, 고려대 결단해라. 서울의 집값 낮춰라. 강남 집값 파괴시켜야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지만 속마음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잡고 금융을 안정시켜야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자, 기재부에서 부른 건지 아니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직접 방문하신 건지 잘은 안 나왔지만 최초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해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 강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만 한국은행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자, 이게 어찌 보면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집값을 낮추는 반대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 하잖아요.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금리를 오히려 높이거나 동결시켜야 돼요.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나온 거가 딱 뉴스 기사는 이렇게 막 서로 협력한 것처럼 나오지만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딱 느낀 게 정부에서 불러서 압박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기관에 방문한 것처럼 나오기는 뉴스 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결판 나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실제 금리를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혹은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금리를 우리도 내릴 것인가 혹은 진짜 자, 지금 한국은행 지금 난리 났습니다. 무디스에서 자, 9월 23일이에요. 9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무디스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도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신용도 낮아진 한국의 금융기관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은 무디스에서 경고한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동결해야 할까요? 세계에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적게 하라고 이렇게 신용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예상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할 텐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실제 가장 큰 상승과 하락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리 향방이 그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하자면 둔촌줄공 일병 구하기로 정부에서는 계속 금리를 낮춰오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한국은행 금리는 그대로지만 실제 시중은행 금리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에 만약 다음 주에 금리 동결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금리 동결된 시점부터 올 10월 달부터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될 거고요. 만약 압박에 못 이겨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원래는 4월 위기설이었는데 그게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9월 위기설까지 왔어요. 그 9월 위기설이 나온 게 터지지 말라고 카드를 하나 더 발행한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둔촌주경 일병 구하기처럼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금리를 낮춘다면은 또 빚을 더 낼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더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카드 빚은 계속 늘어나는 사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카드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무너지겠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은행 신용도 강등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낮춰도 대출은 안 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최근 뉴스 기사를 봤는데 농협부터 시작해서 수협, 축협 다 지금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 지금 연체율 자금 압박을 받는구나. 자금 압박을 받으면은 자금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 일요일에 마트에 갔더니 마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농협 직원이 일요일인데 여기 배너 세워놓고요. 옆에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서 평생 세금 면제, 복리대출 3.6% 상품을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급하면은 그것도 일요일에 농협 직원이 아마 단위농협이겠죠. 그 직원이 그렇게 예금 상품을 선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대출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의 징조는 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돈을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자금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은 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들 구매력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삼성이 구조조정을 한대요. 자, 삼성 구조조정하면은 여태까지 서울 수도권에 인구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구심점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큰일 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다들 연체율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낮아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아질 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집값 오른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솟아날 구멍은 지금 세계 흐름이 AI 때문에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AI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AI 총력전을 얘기하셨습니다.
세계 흐름 타는 곳으로 결국에는 국가 정책도 바뀝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AI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세계 흐름이다 보니까 발전 정책도 결국에는 세계의 흐름 따라가기 때문에 삼성,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 이번에는 AI 때문에 발전되는 부동산 지역에서 이번에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이쪽에서 나올 거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AI가 들어가는 부분도 결국에는 기회발전 특구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올 4분기부터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 빚이 있는 시장에서 전세가 분명히 이상이 있었던 서울이 더 크게 떨어질 거고요. 상승한 자산의 하락이 임박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건설사의 연착륙을 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건설사의 연착륙이 맞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이 아닌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빚이 있는 시장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산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빚이 있는 시장을 조심하셔라.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흐름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좀 잘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시간에 쫓겨가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뭐 무료 상담, 세미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저희가 소개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오시면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대로 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내용 맞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때마다 본격적으로 그 관련 자료를 찾아드릴 수 있는데 이 방송 시간상 오늘도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런 부분들을 궁금하시고 직접 찾아보시는 게 목적이시라면은 직접 강의에 나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1대1 상담으로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무료 세미나와 무료 상담에 있으니까요. 직접 이쪽에 나오셔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의 흐름, 발전 방향에서 이 위기 시에 돌파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투자나 혹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서 이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또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린다고 했었죠. 지금부터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평택 진이면 하북리 쪽으로 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제가 매입한 지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주변 개발 사항이 좀 변한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택시 진이면 하북리 토지입니다. 자, 보유하신 지 좀 되셨다고 했는데 뭔가 변화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구입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가격은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제가 뭐 거기를 지역을 가지를 않아가지고 주변 개발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아,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쪽이 네. 평택입니다. 네네. 자, 지금 옆 밑에 그런데 이렇게 새까맣게 표시된 게 산이 아니라 네. 여기가 오산 미군 공군부대예요. 예. 원래 오산은 한참 위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군이 평택을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오산 미군부대가 됐는데, 네. 자, 지금 미군부대 바로 위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평택의 발전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 주변에 아까 발전 상황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개발이 실제 많이 일어나 가지고 네. 이쪽으로는 이렇게 삼성 관련 하청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관련 하청업체요. 아, 그렇군요. 자, 저는 그쪽으로 좀 LG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이면 쪽에 네. 이쪽으로 LG전자가 많이 네. 여 위쪽으로 진이 LG전자가 들어왔고요. 예. 이쪽으로도 더 들어온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이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쪽 가까이로는 이게 아까 미군 부대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자, 이게 미군 부대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 좀 가깝다 보니까 활주로가 이쪽 방향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쪽에 진이천하고 이쪽에 또 다른 하천이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이쪽 이쪽을 반도 모양으로 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도 지금 개발이 막 이것저것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이쪽도 개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살짝 이렇게 이 공군 부대 주변으로 개발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개발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쪽으로는 좀 늦게 돼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좀 좋아지는 날이 있나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아, 저는 부동산은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그러는데 평택에 지금 현재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잠시만 보시면은 이 평택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하북 마을 주변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 지금 이쪽 부분으로 제가 찾기로는 미군 부대 관련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 하천 주변으로 현재 하천 체육시설이 그리고 이 수변 공원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감싸였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쪽이 약간 반도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북 마을 쪽으로 계속해서 길이 뚫려야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돈이 흐르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도로를 계획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진이역 쪽으로 이렇게 길이 새로 날 계획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되는 걸 지우면은 아직 길은 없어요. 근데 이 길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쪽 산업단지 쪽에서 서탄 산업단지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산업단지가 진이역 쪽으로 연결될 때까지 이쪽 지역은 계속 호재를 받으면서 가격이 그래도 계속 상승합니다. 네. 다만 문제가 뭐냐? 지금 이거 보유하신 게 전인가요? 밭인가요? 지금 답이에요. 예, 밭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농지법에 걸려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법이 풀리고 위쪽에 길이 나면은 그때부터 개발이 밀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리고 개발 방향이 미군 부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막혀 있어서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감사합니다. 느긋이 가지시고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시 진이면 하북리 토지 함께 좀 풀어봤습니다. 개발의 속도나 어떤 방향, 범위는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한다면 빛을 볼 수 있는 토지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보유 추천 의견 나왔는데요. 이 의견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네. TV 켜놓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네. 지금 약간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어요. 자,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임야인데요. 네, 고양시 덕양구 네, 주교동 네, 489-6번지. 네. 요거에 그거- 대한 네, 전망이 좀 궁금해서. 네, 아유 좋습니다. 전화 잘 네. 주셨습니다. 네. 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토지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어떤 전망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토지는 네. 어떻게 보유하시게 되셨나요? 네, 이게 임야인데요. 예, 예. 이거는 아는 지인이 돈이 된다 해서 13년 정도 됐어요. 100평을 공유 지분으로 이거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전망이 어떤지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지금 이 네.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고양시가 그동안 인구가 늘기는 했는데 네네. 최근에 고양시가 발전의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고양시에 계속 인구가 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고양시에 더 이상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됐어요. 최근에 네. 고양시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이쪽에 들어온다고 했었다가 전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전자파 문제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최근에 늘지 않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양시 인구가 전기 문제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니까 조금씩 정체되고 빠지는 모습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인구가 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맹지로 표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맹지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린벨트는 알고 있어요. 예, 그린벨트는 인구가 늘지 않으면 개발 압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발전 방향이 이쪽 오른쪽에서 밀고 와야 하는데 이쪽에 왕릉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발전이 오른쪽에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건 기회가 있으시면 빨리 갈아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저도 이런 대답해 드리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위쪽에 군부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갈아타실 수 있으면 빨리 갈아타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토지 좀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올 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걸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또 상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와 상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